음악은 못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음악은 요 밑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창 하나 열고 들으시면서 얘기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자, 이번은 스탄 게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스탄 게츠의 가장 유명한 Girl from 이파니마라는 곡하고 그리고 스탄 게츠의 말년에 제일 마지막에 녹음했던 곡들 중에 First Song이라는 곡을 두 곡을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Girl from 이파니마 워낙 유명한 곡이죠. 예. 보사노바라는 장르의 상징. 그렇죠. 상징, 간판. 그죠? 그 곡으로 해서 폭발을 한 거죠, 보사노바가. 그렇죠. 브라질 내셔널, 그러니까 브라질 음악이 브라질 사람들만 즐겼던 음악인데, 그렇죠. 걸프롬 이파네마를 통해서 전 세계인이 즐기는 이제 팝의 반열에 사실 올랐죠. 올랐죠. 예. 근데 이제 이 팝이 보사노바가 전 세계에 알려진 건 팝이 아니고 재즈. 그렇죠.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그리고 스탄 게츠랑 같이 연주한 뭐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이 앨범에도 참여했고 주앙 질베르토, 주앙 지우베르투 발음이 뭔지 후앙 질베르토 예. 뭐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르죠. 예. 섞어서 하시죠. 그냥 이렇게 편한 대로 발음하겠습니다. Girl from 이파니마가 있는 이 앨범은 1964년도에 나왔고 게츠 앤 질베르토 게츠 앨범에 질베르토. 예. 앨범 자켓이 굉장히 이뻐요. 그 색감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돼 갖고선 예. 그러면서도 이렇게 환한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아주 짙어그게 색깔이 블랙으로 싸져 있고 주황색의 그러니까, 그림이 있죠. 하나. 예. 보사노바를 색깔로 표현하라. 그러면 그 앨범을 딱 보면 그 앨범이 떠오르는. 이게 보사노바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보사노바가 뜻이 새로운 물결, 새로운 트렌드.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새로 시작된 건데 그걸 미국으로 가져왔는데 스탄 게츠가 그 앨범을 녹음하기 1년 전에 찰리 버드라는 기타리스트하고 유명한 기타리스트. 찰리 버드가 스탄 게츠하고 판을 하나 내자 해서 냈는데 그게 재즈 삼바라고 그 브라질 음악을 접했대요 그때. 근데 스탄 게츠가 모르긴 모르지만 야 이거 되겠다 해갖고 브라질에 있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하고 주앙 질베르토를 미국으로 초빙을 해서 녹음을 했고 그 앨범의 첫 곡이 Girl from 이파니마인 거죠. 그렇죠. 예. 첫 곡이 걸프롬 이파네마. 처음 사실 걸프롬 이파네마 들었을 때 난 보컬 목소리에 빠졌어요. 그쵸. 남자 여자 듀엣인데 남자 목소리가 주앙 질베르토 그리고 아스트로드 질베르토 여자 목소리는 아스트로드 질베르토 와이프였다고 하죠. 그렇죠. 질베르토 와이프의 와이프. 근데 가사가 이렇게 남자 뭐 젊은 남자는 아닌 것 같아. 좀 이렇게 중년의 남자가 이파네마는 저기 리오데자네이로 옆에 있는 해변 도시예요. 그 영상 정말 많습니다. 비키니 입은 15살쯤 먹은 비키니 입은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렇게 지나가는 계속 그렇게 그 작곡했던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조빔 그 소녀를 보고 만들었다. 그 소녀를 보고 만들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가사를 들으면 정말 그래요. 젊은 소녀 아가씨에 대한 찬사로 시작을 해. 그냥 키가 크고 예쁘고 구릿빛 여인 소녀 뭐 그게 가사에 나오죠. 말은 못하고 말은 건네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렇게 감탄하면서 여신이 지나가는구나. 그걸 본 사람은 나이 먹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지만 가사 속의 주인공은 소년이더라고요. 그 소년이
근데 이제 그 주앙 질베르토가 노래하는 부분에는 가사가 1인칭이에요. 그 소년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쁜 소녀가 지나갔고 그런데 난 근데 왜 이렇게 외롭지? 말 한마디도 못 건넸네 하는데 2절에 이제 부인인 아스트로드 질베르토가 노래할 때는 이제 3인칭 시점으로 돼서 한 소년이 있는데 그렇게 예쁜 소녀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하고 감탄을 하는데 소녀는 한마디도 못 건네고 그 소녀는 지나갔네요. 그 약간 그 소녀를 예찬하고 나는 막 사랑에 빠질 것 같아가 아니라 약간의 그 어두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소년이 저 소년이 그 소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소녀는 지나갔고 소녀는 남아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소년으로 안 생각해도 됩니다. 중년으로 생각해도 듣는 문제가 사람 없습니다. 마음일까요? 그럼 그렇죠. 듣는 사람 마음이지. 나는 평생 중년으로 들었는데. 네. 보컬도 보컬이지만 이 음악을 이렇게 들을 때 스탄 게츠의 색스폰 연주를 조금 이렇게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네. 우리 때는요, 색스폰, 테너 색스폰 딱 그러면은 실 오스틴이라고 있어요. 60년대, 70년대 테너 색스폰 연주, 그럼 실 오스틴이야. 그리고 곡은 데니 보이야. 정말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 색스폰 연주가. 그래서 감미롭고 색스폰 연주는 다 저런 줄 알았어.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재즈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색스폰 소리가 이래? 부드럽고 뭐랄까.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비밥으로 딱 넘으면 색스폰이 어떻게 무슨 무기야? 그러니까 이게 부드러운 것보다도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색스폰 소리에서 사실 그렇게 이렇게 힘이 느껴지고 좀 거칠고 재즈 보면은 이 쿨 재즈, 그러니까 비밥 이후 재즈들은 여태까지 색스폰 소리가 아닌 음의 영역을 추구하고, 왜냐하면 색스폰이 재즈의 대표적인 악기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 부드럽기가, 스탄 게츠의 소리가, 색스폰 소리가, 이건 색스폰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그 옛날 실 오스틴에서 연주에서 느꼈던, 데니 보이에서 느꼈던 그렇게 부드러움. 근데 스탄 게츠 이 색스폰 연주를 들으면 실 오스틴 연주도 별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별명이, 스탄 게츠 별명이 더 사운드예요. 그래서 더 사운드라는 앨범도 있는 거구나. 별명이 더 사운드. 왜 그러냐면 테크닉으로는 스탄 게츠를 갖다 이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넘사벽이지. 스탄 게츠가 넘사벽인 재즈 색스포니스트가 너무너무 많은데 소리만큼은, 그 사운드만, 이 테너 색스폰의 그 소리만큼은 스탄 게츠를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 따지자면 음색이 최고. 최고. 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녹아내립니다. 저는 스탄 게츠를 어떻게 듣기 시작했냐면 진짜 이 곡으로 듣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소프트한 이런 것만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 이전에 비밥하고 웨스트 코스트 쪽에서 쿨 재즈하고 이러던 시절에는 완전히 색깔이 다른 그냥 이제 여타의 재즈 뮤지션 같이 그렇게 너무너무나 훌륭한, 물론 그 색소폰의 색깔은 트레이드 마크가 잘 살아나면서 그렇게 속주도 하고 그렇게 느낌 있는 감성적인 연주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앨범에서 듣는 거는 왠지 그냥 팝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처음 이 음악을 들을 때 제가 이 앨범을 대학교 때 샀는데요. 제가 88학번인데 저기 어디서 보니까는 우리나라 라이센스 성음 레코드에서 88년에 나왔대요. 근데 저는 아마 90년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온통 카페, 그 당시 신촌에서 많이 놀았으니까 신촌에는 카페나 커피숍이나 아니면은 락 음악을 트는데 그런 바에서도 밤중에 되면은 한 템포 싹 늦출 때는 이 음악이 나왔고, 그러니까 무슨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그냥 길보드 차트나 이런 걸로는 1등을 달리는 곡이고, 근데 여기서의
그 테너 색스폰은 너무너무나 소프트하고 너무너무나 이렇게,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근데 이분이 이런 분인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스탄 게츠 한 곡을 더 하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그 감동스러운 곡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이 지금 앨범 게츠 앤 질베르토 예. 이 앨범 얘기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제 평생에 제일 많이 산 앨범입니다. 한 두세 장쯤 샀어요. 이 앨범을. 왜 그러냐면 87년 강변가요제일 거예요. 박성신 88년인가? 88년 같다. 박성신. 예. 담다디가 이상은이가 담다디로 대상 받았을 때 예요. 그럴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든지 지금 약간 혼선이 오는데 제 또래예요. 박성신. 그 박성신이가 강변가요제에서 그러니까 본상은 아니 입선했어. 그때 갖고 나온 곡이 보사노바곡. 굉장히 다 아는 곡입니다. 굉장히 히트쳤어요. 그러니까 그 박성신이가 보사노바 갖고 나온 건 그때 그 트렌드가 그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보사노바 트렌드가. 그랬겠네요. 그래서 박성신이가 그 노래를 갖고 나오는데 전부 이렇게 방송 쪽에 이제 음악 관련된 사람들이 야 정말 잘하네. 이게 보사노바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듣는 건 정말 편한데 부르기도 어렵고 그 이렇게 그루브 타는 게 보사노바 이렇게 타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샀냐면은 듣고 있으면 달래. 말씀이네요. 이거 달래는 거야. 가서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로 나왔거든. 성음이 맞을 거예요. 네. 제가 그 앨범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CD로 저만 해도 2장이네요. 예. LP로도 나왔고 나중에 CD로 나왔고. 카세트로도 많이 워크맨으로 해서 카세트로도 몇 개 샀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뺏겼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특히 여자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달래. 그러면 안 줄 수도 없고. 여자라서 좋죠. 그치 남자라면 절대로 안 줬어요. 아니 주변에 아주 다양한 나이층 때 다양한 여자들이 그걸 갖다가 가져가는 바람에 제가 한 열 몇 장 산 기억이 있어요. 정말 특히 이 앨범에 지금 걸프롬 이파네마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컬곡이 또 하나 있어요. 저 코코바도. 콜코바도. 들으면 그 리우데자네이로에 있는 그 산이 콜코바도더라고요. 녹습니다. 이건 녹아요. 거기 또 데사피나도도 좋고. 그리고 하나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갑시다. 여자 보컬이 질베르토 와이프잖아요. 근데 2년 뒤에는 스탄 게츠 와이프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 앨범 내고 다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앨범 내고 친구 와이프를 뺏은 거죠. 앨범 내고 미국 공연을 했는데 아스트로드 질베르토가 미국 공연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공연에서 이제 이 사단이 난 거지. 그 공연하면서. 그리고 63년에는 둘이 이혼하고 스탄 게츠랑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 못했고 저 둘이서 같이 살았다. 네. 그 얘기가 있어. 스탄 게츠가 그 아름다운 음색을 가진 사람이 온갖 마약과 여성 편력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개인사는 많이 얼룩져 있는 분이더군요. 정말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또 뭐냐면 그러면서 그 시대 50년대 60년대 그때는 그냥 유행이었대요. 유행이었대. 그 정도였대요. LSD 나오기 전까지는 그쪽으로.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버텨낸 자들 보면 정말 재즈 뮤지션들 보면 다 우여곡절이 있어요 인생에. 왜 그렇게들 그런 분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음악을 통해서 뭔가 해내려고 했지. 예. 포기하지 않고.
예, 그렇게 마약 때문에 힘든데도 계속 연주 활동하고 앨범 내에서의 그 분을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들을 계속 이어나갔으니까요. 그것도 참 대단한 거 대단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폐인 됐다 그러면 뭐 연준이 뭐니 뭐 했겠어요. 그런데 아니고 다른 면에서 보면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아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서 그 연주에 그런 것들이 녹아 있어서 사람들을 매료시켰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곡 더 얘기할 거는 예. 퍼스트 송인데 야, 김감독, 이- 김감독. 예. 퍼스트 네, 얘기할게요. 김감독이 소개해서 저 처음 들었어요, 사실. 근데 그렇죠. 야, 제일 슬픈 색스폰 소리. 제가 이 퍼스트 송을 언제 들었냐면 그 전에 이 퍼스트 송이 있는 피플 타임이라는 앨범은요. 91년도에 스탄 게츠 선생이 돌아가시는데 6월 달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죽기 3개월 전, 즉 3월 달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몽마르트 카페란 데서 케니 베런이라는 후배 피아니스트와 둘이 듀엣으로 연주한 거예요. 색소폰과 피아노. 예. 근데 저는 이걸 언제 처음 듣게 됐냐면 제가 조감독 때예요. 98년쯤에 결혼을 했고 되게 모시기 어려운 감독님 밑에서 조감독을 하는데 너무 과로를 한 시절이 있었어요. 한 5일 정도를 지방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녹음하고 그러다가 잠깐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며칠을 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밑에 살았었는데 그 우리 집 바로 뒷집에 한의사 선생님이 사시는 거예요. 진맥 한번 짚으러 가자. 저 어렸을 때부터 보던 동네 아저씨이신 거죠. 좀 나이가 계셨는데. 근데 이분이 제가 그날 알게 됐는데 그 집에 가서 진맥을 짚으시더니 근데 벌써 거실에서 짚는데 온 거실이 스피커가 한 4조가 있고 막 이런 프리 파워 앰프에 막 다 한의사분. 예. 그러니까 원래 좀 의사 선생님들이 오디오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분은 또 아마추어 재즈 평론가 수준의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맥을 짚으시더니 너 책기가 많이 쌓였구나. 뭐 어떻게 뭘 하렴 하시고 나서 젊은 놈이 음악 하나 듣고 가라. 그러면서 엄청난 한의사. CD 렉에다가 이 앨범에 이 곡을 딱 틀어주시는데 한 9분 10분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쪽에 저희 와이프, 저 이렇게 앉아서 그 곡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오기 전에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나오기 전에 그 앨범이 뭔지 지금 같으면 사진 찍었겠죠. 근데 앨범이 뭔지 하는데 스탄 게츠 피플 타임, 스탄 게츠 피플 타임, 스탄 게츠 피플 타임 해갖고 홍대에 있는 레코드 포럼이라는 가게를 갔는데 주문해 줄 수 있다. 그치. 그래서 그거를 사갖고 집에서 계속 들었죠. 전 처음 들었어요. 예. 김감독 때문에. 근데 그게 죽기 3개월 전 연주라고 해서 의미도 있는데 제가 하나 또 이 앨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 같이 연주한 듀엣으로 연주한 피아니스트 케니 베런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후배의 아름다움이랄까. 그 라이너 노트를 이렇게 펴보면 그거를 녹음할 당시에 그 둘이 이렇게 연주 여행을 하면서의 스탄 게츠에 대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뭐 처음에 이제 그 연주 여행 중간에 와이프가 아파서 뉴욕에 갔다가 다시 덴마크로 돌아와서 이 공연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선배랑 많은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 여행 즉 이 곡이 녹음될 때 그 선배의 소리는 너무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소프트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음색의 테너 색소폰이 아니라 아니. 약간 앓는 것 같다가 막 포효하기도 하고 막 삑삑거리기도 하고 이런 거친 음색을 내는 선배를 보면서 이 피아니스트가 그 라이너 노트에다가 그걸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 이제 음악을 들어보면
테너 색소폰이 그 우리가 아까 얘기한 60년대 말랑말랑하고 소프트했던 걸프롬 이파니마 때 그 테너 색소폰 연주와 이거 90년도 91년도에 녹음한 이거를 들어보면 그 음색의 차이만으로도 그렇지. 전혀 다른 뮤지션이 연주하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제 노년의 그 아티스트의 그 어떤 공력 이상의 것이 들리는 듯한 있어요. 예. 있어. 그래서 저는 이 앨범을 지금도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했는데 슬퍼요. 들어보셨다니. 네. 아이 사운드가 슬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말 힘들고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러면은 약간 처방전 같이. 제가 아니 지금 받았던, 이거 네, 그 제가 받았던 한의사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네. 그렇죠. 뭐냐면 결국 병이라는 것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 마음 달래주는 음악 듣는 것 정말 좋은 치료제죠. 근데 저는 퍼스트 송 들으면서 김 감독이 듣자고 그래가지고 소개하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들었는데 그 스탄 게츠 인생을 갖다 조금 알고 있고 스탄 게츠를 원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죽는 것까지 알고 있었으니까 얘기 들어서 야 이건 퍼스트송이라는 그 의미가 그냥 이런 것 같아. 인생 원래 이렇게 비극 아니야. 슬픈 거 아니야. 이 노래를 들으면요. 웬만한 괴로운 거 슬픈 거는 다 이렇게 저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극 같은 거 보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나 그 비극을 통해서 내 비극을 이렇게 말랑말랑 저런 것도 있는데 내일은 해서 이렇게 풀어지지는 않지만 거기에 좀 이렇게 응어리졌던 게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렇게 답답하고 막 이렇게 앙금 있고 이렇게 괴롭다 이럴 때 스탄 게츠 퍼스트송 들으면 정말 한의사 처방이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도 이 퍼스트송이 좋은 치료제가 될 겁니다. 그 음악이라는 게 참 힘이 있는 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치유의 음악으로 이 음악이 들린다는 거는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원곡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곡이 최애 곡이 되면서 이 연주가 이 곡의 누구 작곡이지 했더니 베이시스트 찰리 헤이든이 와이프를 위해서 쓴 곡이래요. 그래서 찰리 헤이든이 연주한 퍼스트 송을 들으면요, 그냥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근데 노년에 죽기 전에 스탄 게츠는 온갖 아픔과 이거를 다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내는 듯한 그런 걸로 들리니까 음악이 사실은 음악이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린다는 그 누구한테는 이렇게 들리고 그렇지. 그 당시 젊었을 때 아팠던 저한테는 그 음악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치유가 됐다고는 말하지 못해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분에 사람이 이걸 들으면은 누가 내 대신 한번 한풀이를 해주는 듯한 그런 걸로 들리고 그 음악이 힘인 것 같아요. 예. 무라카미 하루키가 스탄 게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가 평생 많은 소설을 읽었고 많은 재즈 음악에 탐닉을 했었지만 스콧 피츠제럴드야말로 소설이고 스탄 게츠야말로 나에겐 재즈다. 그래. 저도 그거 기억나. 옛날에. 그러니까 이분이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걸프롬 이파니마는 가장 말랑말랑하던 시절에 그런 거고 가장 돈도 많이 벌게 해줬던 앨범인 것 같고 스탄 게츠라는 이름이 사실 그 앨범으로 사실 널리 알려진. 그래서 스탄 게츠를 걸프롬 이파니마를 놓고 그 전과 후 이렇게 들어보면 이 분만 해도 그 수많은 디스코그래피가 있으니까 한번 재즈 시작과 함께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티스트고 너무나 또 훌륭한 아티스트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보사노바. 후앙 질베르토는 그 브라질에서요. 보사노바의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빈과 함께 조빙이 작곡한 곡을 불러서 근데 이 보사노바를 브라질의
시작시키고 그렇죠. 퍼트린 장본이니까 목소리 정말 독특해요. 부드럽기가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웬만한 여자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하고 보사노바 녹을 기타의 원조고 또 그치 보사노바 기타의 원주고 정말 그 어쿠스틱 기타 정말 대단해요 거기.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스탄 게츠 한번 들어보세요. 걸프롬인 이파네마. 그러니까 그 게츠 앤 질베르토 그 앨범은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곡이 없습니다. 앨범 그 전체가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걸프롬 이파네마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플 타임도 역시 그 퍼스트 송 말고도 그 말년에 한 아티스트의 마지막을 한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연주들이고 그 후배 피아니스트의 연주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